어서 오세요. 책봇 인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와 세상이 외면한 여인, 송미 이야기, 이렇게 두 편을 전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름 없는 여인. 시바지는 조선시대 일부 가문에서 후손을 잇기 위해 들인 여인을 말합니다. 이 영상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록을 따라갑니다. 아이를 낳아야만 존재를 인정받던 시대, 한 여인의 이름 없는 희생이 이 마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고운 얼굴을 가졌지만 늘 검은 장삼으로 몸을 가리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불렀고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이도 드물었다. 이 마을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가문이 끊긴다는 믿음이 깊었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자리에 시바지를 드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연은 집집마다 숨기듯 감췄고 시바지는 그림자처럼 살아갔다. 이 마을에는 여인의 눈물로써 마을이 지켜진다는 뜻으로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상한 전설이 하나 있었다. 이름 없는 시바지 여인은 강정댁이라는 늙은 여인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강정댁은 말이 없고 손이 야무져서 사람들의 약을 손수 지어주며 생계를 잇고 있었다. 여인은 강정댁의 밑에서 약초를 다듬고 밥을 짓고 때론 병든 사람을 간호하며 살았다. 밤에는 사당이 들러 작은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리곤 했다. 그녀의 기도는 언제나 한결같았다. 제 아이가 어디에 있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녀는 한 양반집의 가문에 18살의 나이에 시바지로 처음 들어갔다. 그날 그녀는 하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꽃도 없는 홀레상 앞에 앉아 있었다. 신부로서의 웃음도 환영도 없는 자리였고 그저 집안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밤이 되자 문이 닫히고 젊은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불을 펴더니 무심하게 등을 돌린 채 누웠다. 그녀는 이불 가장자리를 꼭 붙들고 눈을 질끈 감은 채 공포의 밤을 지새웠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에 서서 국을 끓였다. 집안 어른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마치 벽처럼 대했다. 존재감 없는 그녀는 말없이 그 안에서 살아갔다. 10달의 시간이 조용히 흘러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품에 안았다. 그러나 그 아이는 젖도 한번 물려보지 못한 채 곧바로 다른 여인의 품으로 넘겨졌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라는 싸늘한 말과 함께 그 이후에도 마을에 시바지로 들어가 2번 더 아이를 낳았지만 그녀는 이름조차 한번 부를 수 없었고 곧바로 다른 여인의 품으로 넘겨주고 떠나와야만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정작 그녀는 언제나 말없이 웃으며 인사를 하였다. 여인은 어쩌다 아이 울음소리라도 들으면 눈동자가 떨리고 아이가 태어난 그 집의 제삿날이면 그녀는 집 밖에서 고개를 숙였다. 불러보지도 못한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이며 남몰래 집 밖에서 절을 하던 그녀를 그 누구도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어느 해 겨울 마을에 급성 전염병이 퍼졌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앓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른들까지 병들어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했지만 그녀는 마을을 돌며 아픈 이들의 방에 물을 나르고 불을 지피고 죽을 끓이며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을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였다. 저것이 병을 퍼뜨리는 거 아니냐? 아이도 낳고 잘도 버리더니 저주를 몰고 다닌다더라. 그녀는 말없이 참았지만 강정댁이 나서서 말했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희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찢어진 입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면 그게 사람이더냐?
그제야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사당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울었다. 그때 어느 집에 6살 된 사내아이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 그녀는 사흘을 곁에서 떠나지 않고 간병을 했고 아이의 체온이 돌아오고 병세가 호전되자 조용히 울었다. 사람들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가 그녀가 오래전 어느 집에서 낳았던 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병이 차츰 잦아들 즈음 여인은 끝내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강정댁이 그 곁을 지켰고 여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남겼다. 저 아이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애써 찾아온 마을의 대장장이 영감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댁 아이였소? 여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 애가 몰라도 괜찮아요. 살아만 있어준다면. 그녀의 방 안에서는 수십 장의 천 조각이 발견되었다. 천 조각에는 날짜, 아이의 성별과 이름, 키우는 집 그리고 조용한 응원의 문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네가 잘 자란다고 들었단다. 자랑스럽다. 오늘도 안 울었지? 대견하다. 언젠가는 너와 그래,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너는 내 아이란다. 영원한 내 아이. 잘 자라거라. 강정댁은 그 천 조각들을 조심스레 껴안고 눈시울을 붉히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강정댁은 오랫동안 곁에서 그 여인의 삶을 지켜본 사람으로 그녀가 낳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아무 말 없이 살아온 고통, 남몰래 천 조각마다 정성을 담아 적어둔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그 고통을 끝내고 조용히 쉬어라는 말을 그녀에게 해주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는 편히 눈 감고 쉬어도 돼. 며칠 뒤 여인의 장례가 조촐히 치러졌고 마을 아이들은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왜 그 이모 있잖아. 그 이모가 날 살렸대. 내가 열이 났을 때 물수건을 대줬던 손, 난 아직도 기억나. 그 곁에 있던 한 어머니는 아이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 여인이 우리 애 열이 식을 때까지 묵묵히 밤새도록 수건을 갈아주었어요. 또 다른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여자가 없었으면 마을 절반은 무덤 아래 누웠을 것이야.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지. 대장장이 영감은 비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다음 생에는 당신 이름부터 꼭 지어주겠소. 우리 모두가 불러줄 그 이름으로 말이오. 이름이 없어 생전에 이름 한 번 부르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여인은 떠난 뒤에야 그 마을의 따뜻한 존재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그녀가 묻힌 자리에 마을 사람들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 나무는 매년 봄이면 흰 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그 아래서 놀았다. 그 나무를 사람들은 씨앗나무라고 불렀고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를 낳은 이름 없는 여인. 그 사랑으로 마을을 지키니. 깊은 사랑은 이름 없이도 남습니다. 그녀는 잊혔지만 그녀의 마음은 지금도 사람들 속에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여인, 송미. 조선시대의 어느 깊은 산골. 한 여인이 홀로 갓난 아이를 안고 산을 넘는다. 그녀의 이름도 사연도 모른 채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마을의 운명을 바꾸었다. 조선 후기 함경도의 깊은 산골 한적한 마을에 송미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겉보기에 그녀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인 같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수군거렸다. 그 여인 과거에 기방에 있던 여자라는 말이 있더라. 애를 하나 키우고 있다던데 남편은 어디 갔지?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알아도 그녀의 사연은 몰랐다. 송미는 언제나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갔다.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는 복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딸아이였다.
복순이는 매일 어머니에게 배우며 자라났다. 복순이가 어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들 때마다 송미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곤 하였다. 어느 날 밤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드는 아이에게 어머니 송미가 말했다. 복순아, 우린 비록 가진 것도 남들처럼 떳떳한 이름도 없단다.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값진 일을 하며 살아야 해. 배고픈 날이 있어도 남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마라.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단다. 내가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다. 복순이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손을 꼭 쥔 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럼 엄마,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도 남들처럼 언젠가는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송미는 놀란 듯 아이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지금 당장 웃지 못해도 남 도우며 사는 사람 곁엔 언젠간 복도 사람도 다 모이게 돼 있단다.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어린 눈빛엔 세상을 이미 다 안 듯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복순이는 엄마와 나란히 누운 이불 속에서 속삭였다. 나 꼭 좋은 사람 될래요. 엄마처럼. 복순이는 늘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마을에서 누구보다 착하게 성장하였다. 어느 이른 아침 그날도 복순이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가파른 언덕을 올랐다. 세월은 흘러 복순이는 어느덧 어엿한 소녀가 되었고 어머니의 말처럼 사람들을 도우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밝게 지내었다. 다리를 절뚝이는 노인에게 약초를 나눠주었고 어린 아이에게 자신의 찬밥을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멀리하며 수군대었다. 그 집에 참 곱게 자랐네. 그래봤자 기생의 자식이잖아. 이 아이도 결국 자기 엄마처럼 될 것이 뻔해. 복순이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기죽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복순이 엄마 송미의 과거를 잊지 못했지만 복순이는 의식하지 않고 누구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먼저 다가갔다. 어느덧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복순이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을에 역병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무척 당황했다.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으나 마을에서 아무도 약초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바로 그때 복순이가 나섰다. 저 산 너머에 약초가 자생이요. 엄마가 길을 알려줘서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어느덧 마을은 복순이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게 되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기특하긴 한데 저 아이 혼자 괜찮을까? 기생의 피가 흐른다더니 괜찮을까? 그러자 복순이가 말했다. 염려 마시고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잘 다녀올게요. 마을을 꼭 살려야 해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순이라면 해낼 거야. 기다려보자고. 복순이는 험한 산을 넘으며 약초를 구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길이 험하고 눈보라도 몰아쳤다. 눈보라 속에서 복순이는 발이 얼고 손이 터지며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복순이는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복순이가 떠난 뒤 엄마 송미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복순이는 무소식이었기 때문이다. 송미는 딸이 돌아오지 않자 딸을 찾기 위해 산을 올라 헤맸다. 눈을 헤치고 바위 틈을 기어 올라갔다. 그녀는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복순아, 복순아. 하늘이 도운 것일까? 그녀는 마침내 복순이를 찾아냈다. 복순이는 눈 속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송미는 온 힘을 다해 복순이를 업었다. 그녀의 몸은 얼음덩이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다. 숨은 간신히 붙어 있었지만
손끝과 발끝은 감각이 없었고 움직이질 않았다. 그녀는 복순이를 등에 업고 미끄러지는 눈길을 온 힘을 다해 기어 내려왔다. 얼어붙은 딸의 몸을 등에 업고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온 송미는 딸을 방에 조심스럽게 눕힌 채 거의 기절하듯 쓰러졌고 복순이는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도 안타까워 수군대었다. 아이고, 어째? 며칠씩이나 저렇게 차가운 데서 있다가 왔는데 살아날 리가. 하지만 복순이는 그렇게 쉽게 떠날 아이가 아니었다. 이틀 밤낮 열을 앓던 끝에 복순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 지으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엄마, 나 다녀왔어. 나 잘했지? 송미는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쥐었다. 말 대신 눈물만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 없이 복순이의 이불 끝자락을 꼭 붙들고 우는 이도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복순이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복순이가 가져온 약초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겨냈어요. 그 말에 마을 어르신 한 명도 주저앉듯 말하였다. 그 어린 것이 우리 모두를 살렸구만. 사람들은 그제야 복순이를 그렇게 키워낸 송미가 마을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진심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마을의 어른들이 다가와 송미에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송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뒤로 복순이는 마을의 작은 의원이 되어 병든 이를 돌보고 배고픈 이를 챙기며 살아갔다. 그녀 곁엔 늘 어머니 송미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복순이는 목수이자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청년과 혼례를 올렸고 어머니와 가까운 곳에서 살림을 꾸렸다. 송미는 딸을 시집 보낸 뒤에도 초가집 한 칸에서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으려 조용히 지내다 고요히 삶을 마쳤다. 여인은 자신에게 다가온 단 하나의 생명을 사랑했고 그 뜨거운 사랑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꽃을 피웠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세상에서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지만 그녀가 심은 따뜻한 마음 하나는 세상에 오래도록 남았다. 작고 소박한 어머니 무덤 앞에 딸 복순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무덤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름 한 번 불리지 못한 채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 그 여인의 사랑은 그 어떤 명예보다 값졌고 그녀의 선한 아이는 마을을 살리는 햇살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송미라는 그녀의 이름을 끝내 몰랐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오래도록 세상에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